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12,946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년 평균 입주 물량과 비교해보면 30.6% 증가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76,671가구로 5년 평균 대비 22% 감소할 전망입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중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 조건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특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에 불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제안서를 확보해 세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앞으로 의무 임대 기간 등을 어긴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4년에서 8년의 의무 임대 기간 동안에 집을 임대하지 않거나 아예 매각을 한 경우 또는 연 5% 이상 임대료를 증가한 경우 등에 대해서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와 함께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죠. 그럼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자, 오늘 부동산 놀이동 함께해 주실 분은요. 유엔하우스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이십니다.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힘찬 에너지를 주시는 대표님과 함께 강의로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기준금리가 1.25%로 추가 인하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갈 곳 잃은 돈이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 상황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지금 뭐 이제 1.25%니까 그렇죠. 뭐 역대 최저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뭐 2016년 이제 6월에 우리가 1.25%를 이제 한번 경험을 했었고, 자 이제 이번에 이제 처음 1.25%를 다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거는 계속 또 그 뭐 시중의 통화량이 이제 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계속 좀 마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또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그렇죠. 뭐 경제장관 뭐 회의 전체 회의하면서 거기에서도 건설 경기나 이런 쪽에 또 많은 뭐 경제 정책들을 또 부양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또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513조, 네, 뭐 정말 재정정책, 어떻게 보면 확대 재정정책에 대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여기에도 또 이주열 뭐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어쩌면 그 좀 비전통적 방법, 일종의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죠. 이제 시중에 또 돈을 많이 푸는. 자, 어쨌든 지금 시중에 엄청난 돈들이 계속 이제 풀리고 있고 또 풀릴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 돈들이 지금 어디로 갈지 뭐 제가 갈 곳 잃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뭐 최근에 어쨌든 뭐 이렇게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정기예금에 계속 머물러 있기도 좀 어렵고요. 또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또 주식시장 쪽도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쪽으로 좀 가기에는 좀 뭐가 좀, 네, 그렇죠. 지금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자, 이러니까 서울로 지금 계속 좀 부동산 쪽으로 몰려드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네, 그래서 지금 서울 쪽으로 몰려드는 이런 투자자들 또 왜 그런지 앞으로 또 계속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역대 최저 기준금리, 네, 뭐, 어쨌든 부동산 투자에 정말 기름을 부은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역대 최저죠. 1.25%로 인하가 됐습니다. 결정이 됐죠. 자, 더더구나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고 나면 이제 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이제 낮아지겠습니다. 뭐,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아무래도 뭐,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 그만큼 또 이제 뭐 매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지금 지난주에 했었는데 그 전에도 봤더니 지금 이제 가계대출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지금 한 92% 정도. 보통 이제 가계대출금리를 1996년부터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할까요? 자, 그런데 1996년부터 가계대출 금리에 대한 이 작성을 한 이래로 가장 지금 낮은, 그렇죠, 2.92%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도 한 2001년부터 한국은행에서 이제 계속 조사를 해왔었는데 지금 현재 2.45%, 네, 지금 이것조차도 가장 지금 낮은, 그러니까 2001년부터 한 이래로 가장 낮은.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계대출 금리도 가장 지금 역대 최저치고 더더구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가장 낮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마저 역대 최저치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시중의 통화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고 더더구나 뭐 양적 완화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이제 뭐 독일 쪽에 DLF 사태가 터진 것도 따지고 보면 기준금리, 국채금리가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 양적 완화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인 좀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렇죠. 제가 뭐 불안한 예금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내가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게 반가운 일이 되겠지만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그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계속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건 굉장히 불안하겠죠. 더더구나 지금 뭐 정기예금 금리가 1.5% 지금 이하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초단기 지금 정기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0%대, 0.7%, 0.8%, 뭐 0.9% 이렇게 0%대까지 낮아지다 보니까 그냥 내가 정기예금에 이렇게 계속 그냥 남아있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게 되는 더더구나 앞으로 금리는 더 낮아지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에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것도 가능성은 지금 열어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계속 더 낮아지고 이런 저금리 상황이 계속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내가 정기예금 금리에 남아있는 이 자체가 좀 불안할 수 있겠다. 이런 뭐 상황들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글로벌 경제 뭐 더더구나 지금 2%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뭐 어쨌든 지금 3, 4분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4, 4분기에서 총력전을 지금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성장률 자체가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고 글로벌 경기 자체도 지금 조금 둔화되고 지금 뭐 어쨌든 계속 어려운 상황이고 자, 그렇다 보면 기업들의 환경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렇다면 사실 뭐 기업의 어떤 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이제 주식이 될 텐데요. 자, 주식 쪽으로 가는 것들도 좀 힘들겠죠. 더더구나 최근에 지금 뭐 이런저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죠. 많은 또 사태들이 있다 보니까 펀드 쪽으로 좀 고수익을 따라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 어쨌든 예금이든 주식이든 펀드든 모든 상황이 좀 불안한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좀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도대체 투자처는 어디냐? 이런 이제 고민들 속에서 이제 나온 게 부동산이 되겠고 그 부동산 안에서도 당연히
그래도 서울 쪽의 부동산은 이런저런 규제책들이 나오고 뭐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뭐 그 상황 안에서도 꿋꿋하게 버텨가는 게 또 계속 오름세를 보이게 있는 게 지금 17주, 18주 계속 서울 부동산이 이제 연속 흠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 부동산 투자라는 게 뭐 정말 대체 수단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정부에서도 이번에 금리 인하 하면서 계속 걱정하는 것들이 이 많은 돈들이 부동산 쪽으로만 쏠리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더구나 서울 쪽의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거의 지금 대체 수단이 없는 정말 뭐 독주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좀 상황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최근에 이런 것들이 뭐 실제 좀 확인이 됐다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국정감사 안에서 지금 뭐 나온 이제 자료 되겠죠. 뭐 집안채 가지고 정말 10억 국세청에서 뭐 직접적으로 발표한 거니까 뭐 더더구나 그죠. 양도세 그렇죠. 이걸 하면서 한 거니까요. 자,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10억 남겼다.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최근 5년 안에 정말 10,000건이 넘어가는 엄청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이 10억을 남겼는데 딱 10억을 남긴 게 아니라 10억 이상을 남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남겼냐 하고 이렇게 좀 들여다봤더니 무려 평균 금액이 15억 4,139만 원. 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집 한 채 내가 그냥 갖고 있다가 15억을 남긴 거예요. 평균적으로. 평균이 이러니까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뭐 정말 17억, 18억, 20억 이상 남기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말 부동산이라는 게 안전자산이면서도 정말 수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더더구나 국정감사장에서 국세청 자료로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기대감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분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에 사는 분들이 이렇게 집 한 채 가지고 10억 이상씩 15억, 평균 15억을 남겼냐 봤더니 서울, 그렇죠. 서울 거주자가 전국 거래 건수의 65.7%, 거의 70% 가까운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당연히 뭐 서울 부동산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70% 정도가 10억 이상을 남겼더라고요. 15억 가까이를 남겼더라. 이제 이런 게 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고, 더더구나 강남 3구에 거주하는, 뭐 우리가 예측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강남 3구 거주자가 전국 거래 건수로 보더라도 무려 35.9%, 그러니까 전국의 100건 중에서 거의 한 6건 정도가 전부 다, 그렇죠, 뭐 강남 3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죠, 나도 서울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듯이 많은 수요자들이 뭐 계속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결국 서울에 지금 집을 갖고 있는 분들, 더더구나 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집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별로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더 올라갈 건데 내가 지금 이 집을 왜 팔아? 팔려고 내놨던 것도 다시 걷어들이고 또 뭐 굳이나 팔겠다 하면 더 호가를 엄청나게 올리는 방법으로, 어쨌든 지금은 팔려는 사람보다 사자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더라. 그러니까 뭐 매도자가 큰 소리 치는 시장, 매수자가 큰 소리 치는 시장이면 좀 싸게 살 수 있을 텐데 매도자가 큰 소리 치는 시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매도인의 협상력이 큰 거죠. 당연히 비싸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실제 시장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더더구나 정부의 핀셋 규제, 뭐 이번에 뭐 지금 계속, 그렇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이제 제도적인 장치들 이제 마련하고 지금 뭐 다음 달 되면 실제로 이제 지역 지정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핀셋 규제들 당연히 강남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6.19 대책, 8.2 대책, 9.13 대책, 지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줄줄이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강남 쪽은 계속 이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강남 불패가 콘크리트화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믿음들이 계속 더 강화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금 지역 지정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 32억인데 최근에 34억, 그러니까 33평이죠. 34억까지 지금 거래됐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더더구나 그 옆에 있는 반포 레미안 같은 경우에도 29억 1,350만 원의 가장 실거래가 최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디어 30억을 넘어서 31억에 실거래됐다는 얘기들이 현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지금 강남 쪽의 신축 30평대가 30억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강남뿐만 아니라 지금 강북 같은 경우에도 매수 우위 지수가 거의 117이나 됐는데 자, 3.3제곱미터 평당 지금 이쪽은 5천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이게 지금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가 되겠는데요. 지금 59제곱미터 24평형이 최근에 1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지금 5천만 원 넘어섰죠. 33평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6억 5천까지 넘어서는 지금 라미안 레클래시 상하 지금 2차 지금 하고 있는 삼성동 강남의 새 아파트가 평당 4,750에 분양이 됐는데 지금 강북에 그렇죠. 5년 된 아파트, 4년 된 아파트가 이미 그렇죠. 평당 5천만 원을 넘어서는 게 이게 지금 서울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더구나 뭐 강남 쪽은 전세 시장도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데요. 전세 가격 변동률이 0.14. 자, 평균적으로 한 0.05 정도 되는데 거의 한 뭐 3배 정도 거의 가까이 되는 거죠. 자, 분양가 상한제 되면서 지금 로또 청약 기다리고 있는 많은 대기 수요자들이 있으면서 전세 시장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다가 특목고 일괄 폐지 정책 지금 계속 강화가 되다 보니까 또다시 강남 8학군 쪽으로 학군 이주 수요까지 몰리니까 강남 쪽은 이래저래 지금 전세 시장까지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계속 들썩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저금리에 뭐 갈 곳 잃은 돈들 어디로 이제 몰릴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자, 당연히 뭐 서울 쪽이죠. 자, 신고가 행진하고 있는 지금 강남 쪽 아파트 33평이 3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키 맞추기 위해서 강북 쪽 아파트들 33평이 20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과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서울 쪽이 이렇게 넘쳐나다 보니 특히나 이제 청약시장 같은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낙수 효과.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당첨이 안 된 분들이 수도권이나 광역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까지 지금 청약시장이 온기가 돌고 있고 지금 뭐 경쟁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지금 뭐 수도권이나 광역시장도 좀 뜨거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되겠습니다. 당연히 또 수익형 부동산들 그렇죠.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뭐 지금 뭐 정기예금 금리가 1%대인데 수익률이 뭐 4% 5%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형으로 또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강남 쪽의 꼬마 빌딩들 수익률이 뭐 1%대 기록하는데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몰려드는 쪽이고 자, 초소형 주택들 그렇죠. 작은 금액을 가지고도 뭐 내가 노후 준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서울 쪽에 그것도 수익형 부동산이나 이런 쪽들로 지금 아파트 쪽도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재성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강남에 이어서 강북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저금리 시대인 만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에 참석해 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신다고 하고요. 자, 매주 수요일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자, 그리고 토요일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대표님과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느 지역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자, 뭐 강남 뜨겁습니다. 자, 강남 4구 강동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강남 4구로 지정된 강동구에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유재성 대표와 함께 떠나볼 곳은 바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5호선과 8호선 교차하는 천호역 주변을 살필 거고요. 추천해 주시는 유형은 복층형 원룸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네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면서 또 공간 활용 유리한 복층구조의 원룸 부동산 찾으러 지금부터 대표님과 가보겠습니다. 한강 조망이 유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강동구 천호동 입지와 개발 호재 분석 도와주시죠. 자, 뭐 최근에 뭐 강남 쪽, 강남 4구 너무 지금 뜨고 있다 보니까 더더구나 뭐 강동 쪽에 지금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8억대 이제 분양했던 게 지금 입주가 되면서 뭐 대규모로 쏟아지면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13억, 14억까지 가면서 지금 강동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뭐 다들 뭐 수십억을 가져야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죠. 강남 4구 안에도 뭐 이런 초소형 주택들 더더구나 한강 조망이 이제 가능한 지역들을 우리가 찾아내면 미래 가치가 이제 크면서도 정말 1,000만 원, 2천만 원 소액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소형 주택들 그것도 신축이니까요. 또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5호선, 8호선, 천호역 그렇죠. 더블 역세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도보 3분의 5, 실제로 한 도보 2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자, 어쨌든 뭐 우리가 강동구 안에서 가장 핵심을 꼽으라면 당연히 천호동이고 천호동 안에서도 당연히 뭐 천호역이겠죠. 이것이 5호선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이나 지금 여의도까지 쭉쭉 가는 바로 그 시내로 가는 그 호선이 되겠고 나중에 또 연장이 또 되죠. 여기에다 지금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잠실까지 세정거장이에요. 자, 잠실까지 강남 쪽으로 쭉 가는 이 세정거장인 뭐 8호선 이 더블 역세권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자, 천호 유타운을 품었다. 네, 지금 말 그대로 천호역은 강남 4구라는 거 이외에도 실제 그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가 지금 엄청나다는 거죠. 자, 지금 뭐 집장촌들 개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청량리 쪽도 그랬고 용산 쪽도 그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천호역 쪽, 천호 유타운이 되겠는데 지금 천호 1구역 이쪽에 40층짜리 지금 4개 동의 주상복합이 지금 그렇죠. 지금 이미 관리처분인가 받았고 2022년, 2023년이면 이제 다 완성이 되면 또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더더구나 강남 4구에서 한강이 보인다라고 하면 뭐 대단한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실제 한강 조망, 한강이 실제 내 집에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한강 조망권의 미래 가치 그것도 강남 4구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쪽도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만 생겨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잠실 구례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121만 명이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빅 프로젝트가 되겠죠. 자, 고덕 비즈밸리 그렇죠. 지금 고덕 쪽에 또 많은 첨단 산업단지 이케아라는 대형 유통시설까지 들어오는 바로 그 샌드위치 입지가 바로 지금 천호역이 되겠는데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천호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한강 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한강이 실제 보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 지역 안에 지금 천호 유타운 어마어마하죠. 지금 40층에 지금 뭐 4개 동에 정말 주상복합 이 지역이 다시 한번 지금 현재도 천호역 가보시면 가장 번화한 게 뭐 현대백화점 있죠. 뭐 또 이마트 있죠. 또 옆에 로데오 거리 또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가장 강동구 안에서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지금 잠실역까지 세정거장인데 그렇죠. 지금 국제기류 복합지구 그러니까 현대 글로벌 빌센터, 현대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가면서 그렇죠. 국내 최고층 빌딩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GTX A노선, KTX, GTX B노선, 또 위례 신사선, 이미 2호선, 9호선 여기에다가 그렇죠.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잠실 쪽에 잠실 제2 코엑스까지 정말 대단한 변화가 있는 곳이 바로 이쪽 그 같은 라인에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하겠고요. 자, 고덕 비즈밸리 지금 고덕 쪽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억 했던 지금 33평이 뭐 13억, 14억까지 가고 있죠. 11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용으로요. 10억 분양했던 게 지금 18억까지 가고 있는 게 지금 고덕의 힘이거든요. 자, 이쪽에 또 많은 산업단지 일자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양쪽을 다 끼고 있는 곳이 바로 천호역, 천호 유타운 쪽이 되겠고 자, 광나루 한강공원 있죠. 길동자연 생태공원 있죠. 올림픽공원 있죠. 공원도 많은 데다가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또 병원까지 있어서 정말 생활 모든 것들이 다 잘 갖춰져 있는 또 이 집에서 실제 한강이 보이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뛰어난 한강 조망권을 찾으신다면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호 뉴타운을 비롯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도 가득인 것 같은데 이곳의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 건가요? 자, 일단 뭐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한강 보이는 아파트들 33평이 지금 30억이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자, 바로 그래서 한강 조망권이 실제 한강이 보이는 그런 초소형 주택의 투자 가치를 보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강남 4구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안에서도 5호선, 8호선 지금 더블 역세권이면서 또 이것이 대로변에 있고 상업지역이라는 거죠. 정말 강남 4구의 더블 역세권의 대로변 상업지역 당연히 미래 가치가 높겠습니다. 더더구나 제가 말씀드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자 1인 가구들 너무 좋아하는 취향 저격 뭐 최근에 이런 거 많이 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가장 환호하는 게 보면 복층 구조예요. 너무 멋지거든요. 생활 정말 공간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1층이 있고 복층으로 되어 있는 바로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도시형 생활 주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 드리겠습니다. 네, 복층형 원룸 구조의 저희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5호선과 8호선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 천호역 근처에서는 시세가 어느 정도일까요? 자, 지금 뭐 강남 4구 뭐 수십억을 투자해야 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눈을 맞추고 조금 더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쪽에도 많은 뭐 이렇게 약간 그 규모가 작은 소형 주택들도 미래 가치가 크거든. 1인 가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억에서 2억 1,000만 원 매매가라는 거고요. 자, 당연히 뭐 전세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 1억 8,500에서 1억 9,500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더블 역세권의 강남 4구의 대로변의 상업지역의 복층형 구조인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에서 2,000 생각한다 그러면 월 75에서 85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더블 역세권 천호역 근처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복층형 원룸 구조로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에도 참석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고요. 자, 수요일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 세워드리고요. 이어지는 토요일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7%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3.5로 전월 대비 2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 발표로 급격히 위축됐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02-2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해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ENR 연구소에서 김창범 본부장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과 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만나볼 부동산 어느 지역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서울 안에서 도심, 그러니까 강남과 그다음에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상가와 소형 주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참 이 지역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 어떻습니까? 강화가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어떠한 시세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러한 걸 봤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권 빼놓을 수 없겠고요. 이어서 영등포구로 가볼게요. 첫 번째 지역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네요. 2호선과 3호선 함께 교차하는 교대역에서 상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상가의 시세 살펴보시죠. 약 2억 6,500만 원에서 4억 3,6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워라밸을 추구하는 직장인들이 참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죠. 아마도 업무 단지가 많고 생활 인프라가 탄탄하기 때문일 텐데요. 자, 이렇게 유동인구 많은 서초구 서초동 주변에서 상가에 주목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입지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한번 서초구 서초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대역입니다. 교대역 2호선과 3호선을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교대역이고 교대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대역을 서초동을 한번 보게 되면은 참 그렇죠. 서초동을 보게 되면은 대표할 수 있는 게 고급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시설들이 있죠. 업무 시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교통 또한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그 주거지에 있어서 어떤 이제 그 주거지에 있어서 조금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또한 고급 주거 단지로 인식이 어쩌면은 박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업무 시설 또한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통 또한 뭐 2호선이라든지 3호선, 뭐 남부터미널, 그 다음에 강남 고속터미널 이러한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생활 인프라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제가 이제 업무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법조타운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타운이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 바로 서초동 안에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교육대학교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대에 보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입시학원이나 재수학원 이러한 이제 학원가들 또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 일대에는 어떤 이제 유학학원도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법조타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대법원이라든지 고등법원, 뭐 검찰청이라든지 이렇게 공공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일대에는 뭐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뭐 법무사나 세무사 이러한 이제 전문직의 사무실 또한 이 일대에 찾는 그러한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사업장의 업종이라든지 업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업종과 업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가 투자할 때에는 보통은 어떤 이제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새로 생겨나는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 임대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세 파악이 정확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해서 현재 매매가가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더라. 이러한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이미 임대 수요가
확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로 있어서 굉장히 상가 투자에 있어서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조타운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업체들이 이미 너무 많아서 풍부한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 서초구 서초동이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개발 호재 통해 살펴볼까요? 그렇죠. 이제 그 주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를 통해서 이번 입지가 어떤지, 어떠한 뭐 임대 수요라든지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했다면은 조금은 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대역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우측으로 가게 되면 강남역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이제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의 분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업시설에. 그러다 보니까 높은 건축물들, 높은 빌딩 이러한 것들이 자주 눈에 띄우고 있는데, 그런데 교대역을 이렇게 이제 지도로 보게 되면 상업시설이 강남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있어서 현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또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런 식으로의 어떠한 종상향 또한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현재 노후된 지금 이제 법조타운 이 일대가 어떠한 이제 도시명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이제 조금은 그 낡은 그러한 건축물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금은 신축의 그러한 이제 그 건축물로 탈바꿈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떠한 이제 뭐 지구단이라든지 도시명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뭐 개발 호재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 서울에, 특히 이제 서울에서도 어제 제가 상담을 했던 분들도 서울 그 아현동에서 오신 분이었었는데 그분들도 이 롯데칠성 부지를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지도로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에, 특히 강남역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이 이렇게 어떤 물류 창구로 쓰고 있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강남 안에서도 노른자의 땅을 그 물류 창구, 음료수 창구로 지금 쓰고 있는 이 땅에 롯데칠성 부지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대형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라는 그러한 계획 단계에 있다라는 점이죠. 분명한 거는 일단은 이제 그 시간을 조금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분명한 거는 이러한 사업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제 그 업무 시설이 들어섬에 따라서 수요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롯데칠성 외에도 바로 이제 서울풀 공원 상단부에 지금 산업첨단 업무단지가 조성 계획에 있죠. 이 부분은 이미 땅 부지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 매입이 되었고, 그리고 2023년도 지금 완공 예정으로 대형 업무 시설과 그리고 대형 문화 시설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는 점, 그게 바로 서초동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서초동은요, 생활 인프라와 또 직주 근접성,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 개발과 같은 큰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안에서 서초구 서초동 쪽 상가에 주목을 하고 계신 게 좀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라서인 것 같은데, 가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이 높지가 않은 그러한 이제 지역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매매가를 한번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6,500에서부터 4억 3,600만 원, 그리고 임대 예상가로는 보증금 5천에 월세 150에서 170만 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출금을 활용해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8,250만 원에서부터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까지 돋보이는 서초구 서초동 주변에서 저희 상가로 들여다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범 부부장님과 두 번째로 함께할 곳,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입니다. 저희 9호선 선유도역 근처를 살필 거고요. 저희는 오늘 투룸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볼게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3억 1,900만 원에서 3억 4,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직주 근접에 특화된 지역이죠. 서울 3도심으로 알려져 있는 영등포구. 그중에서도 양평동 4가로 가보겠습니다. 입지 둘러볼까요? 네, 이번에는 한번 영등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등포라는 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이곳은 투자 수요와 그 다음에 실거주 수요가 함께 어떠한 이제 이제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매입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불황에도 실거주 수요자가 받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쉽게 하락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에 만나볼 곳은 바로 이제 서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한강이 있죠. 한강이 있는데 이 한강을 접해 있는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 지역은 이 선유도역, 9호선 선유도역을 이제 도보권에 두고 있는 그 위치에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강변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굉장히 큰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선유도역에서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 당산역이 나오죠. 그에 따라서 9호선뿐만 아니라 2호선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한강에 접해 있다 보니까 바로 이제 선유도 공원, 그러니까 한강변 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과도 도보권에 두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일대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선유도역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도로 이렇게 이제 네모박스로 노란색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걷고 싶은 도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은 실제 현장 가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현장 오시게 되면은 예쁜 카페라든지 예쁜 음식점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선유도 공원을 바로 이제 도보권으로 정말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녹색권의 녹지 환경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 영등포라는 지역이 투자 수요와 그 다음에 실거주 수요가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수요만 있고,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요와 실거주 수요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투자 수요가 있는 지역이 어쩌면은 부동산 상승 그래프가 더 가파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17년도 10월 달에서부터 2018년도 10월 달에 이 서울 자치구 25개 자치구의 상승세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영등포가 1위를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을 앞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어쩌면은 영등포라는 지역은 지금 현재 평가받고 있는 그러한 가치보다 가격이 그렇게 뒷받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에 따라서 어쩌면은 투자 수요가 이렇게 이제 붙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기대감이 높고 내재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과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4가에서 만나보고 있고요. 또 많이 찾으시는 지역인 9호선 라인 따라서 선유도역 근처에 오피스텔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영등포구는 워낙 잘 알려진 개발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 한번 개발 호재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서울이라는 지역이 바로 이제 도심, 바로 이쪽 종로라든지 한양이라든지 이쪽 하나의 도심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역의 중심입니다. 지역의 도시의 중심을 바로 이제 도심이라 이제 불리우는데, 2014년도부터 바로 이제 서울의 도심을 3개로 나누었죠. 바로 이제 중구라든지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영등포,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각 지역적으로 어떠한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번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영등포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여의도라는 업무 시설이 있죠. 여의도라는 업무 시설이 있다 보니까 금융의 클러스터로 개발 육성을 시키겠다라는 점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조금은 이제 노후된 그러한 주택가들을 도시 재생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는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이제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목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은 사실 뭐 당장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 이렇게 눈에 띌 수 있게 빠른 사업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선유도역 주변에 이런 이제 매물을 소개시켜 드렸고, 바로 이제 한정거장 이동을 하게 되면은 당산역이 나옵니다. 자, 당산역을 어떠한 이제 상권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2호선, 9호선이 다닙니다. 참 이곳이 어떠한 이제 약속의 장소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곳이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 상업지의 비율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점이죠. 그에 따라서 역세권의 기능 또는 상권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건데, 이러한 부분을 또한 이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영등포라는 지역, 바로 이제 계속해서 업무 시설을 증가를 시키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주거 형태의 개발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 또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뭐 제무폭길 지하 산업이라든지 서부간선 지하 산업이라든지 녹지율을 높인다는 그러한 이제 부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이미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공을 하게 되면은 분명한 거는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기대감이 있는 호재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에 기다리고 있는 개발 호재도 하나씩 정리를 해보고 왔습니다.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 그리고 영등포구는 중공업 지역이 워낙 많아서 이곳이 개발돼서 집가 상승의 여지까지 있는 곳인데요. 자, 그러면 양평동 4가에서 저희가 만나보는 투룸 오피스텔은 시세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한번 양평동, 영등포 안에서도 한강변을 위치해 있는 바로 양평동 4가의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매매 시세로는 3억 1,900에서부터 3억 4,500만 원. 그리고 이제 전세 예상가입니다. 2억 8천에서부터 3억 5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세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3,500에서부터 3,900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로는 보증금 3천에 월세 90에서 10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이렇게 이제 임대차 보증금과 대출금을 이용을 해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2,950에서부터 1억 4,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체크까지 하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실 때 집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하셔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투자라는 게 투자 수요를 보면은 조금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호재도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보는 호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제 그 세법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단타족이라 하죠. 뭐 1년, 2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수요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어쩌면은 그 세금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서울 안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느 지역일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자신 있게 바로 영등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등포라는 지역은 일단은 일자리가 딱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보게 되면은 뭐 마곡이라든지 그 구로 그다음에 가산 이러한 업무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들이 임대차 수요라든지 이러한 수요층들이 굉장히 뒷받침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이러한 이제 부동산 요소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지역이 변할 수 있다라는 대규모 호재이죠. 바로 뉴타운 사업, 그 다음에 도시재생,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 지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 이렇게 신축의 주거시설이라든지 신축의 업무시설로 탈바꿈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9호선을 통해서 다양한 그 임대차 수요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9호선 무엇입니까? 황금라인이죠. 황금라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임대수요층을 흡수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변의 내재 가치, 한강변을 가지고 있는 지역, 서울에서 희소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영등포구 양평동 4가 주변의 투룸 오피스텔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과 서울 내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무료 세미나 자리에 참석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고요. 서울 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시간 채워주신 김창범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본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전화 문자 계속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과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